2018년 힙합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 지금 대세는 힙합! 랩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래퍼들이 모여 탄생한 배워서 남줄 기획사. 말이 필요 없는 중고딩들의 아이돌 이소연입니다. 17살 막내, 뭐든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 예찬입니다. 저는 이 구역의 엄친딸, 랩으로 씹어먹을 하선우입니다. 래퍼 김세령입니다. 저는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공부 아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김효동입니다. 배워서 남줄 랩 공식 작곡가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남줄 기획사 대표 나 김수, 나의 든든한 파트너 유재환 실장. 래퍼들이여, 살아있는 지식을 배워 만든 랩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세상에 할 말 많은 신말 2초 래퍼들과 지식인이 만나는 콜라보 강연쇼. 배워서 남줄 랩! 남줄 랩! 이렇게. 인사법부터 남다른데요. 그렇게. 래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리스크를 걸 수 있는 내용들의 가사.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박힌 가치관을 왜 우리 시대까지 끌고 와서 그걸 이해해야 되냐는. 그거 아니지. 제대로 된 어른은 없다고,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우리가 만족하는 사회 속에 살 수는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용감하게 그 불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래퍼의 정신과 1987의 정신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 왜 이것은 이래야만 하는가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패기와 용기. 우리가 누굽니까? 래퍼 아닙니까? 래퍼입니까? 역사의 기록 괜히 물들도 당시에 모시를 당했다고 하듯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나도 후세대 리스는 잘했다고 할듯 미래 인재가 되길 바라면서 최소 3명의 애를 낳게 강요당하지. 우리 집에서 나도 엄마 아빠의 머리에 사랑받는 우리 강아지. 나이만 조금 더 젊었으면 나도.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야, 랩을 배우고 싶다. 저도 뭔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 랩은 거부하겠습니다. 랩은 안 돼요. 랩, 노래 저희 거부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부해주셔서. 제가 들었던 잔소리처럼 래퍼 여러분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듣는 잔소리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잔소리를 저한테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왜 부모님들 혹은 어른들이 그런 잔소리를 왜 했을까 한번 그분들의 속내, 그분들이 진짜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 그걸 다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까? 자신은 없지만 그렇지, 전공이 사회학이고 사회학이 그런 거라는 학문이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조금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좋죠. 돈을 아껴 써라라고. 돈 아껴 써라. 아니, 제가 지금 캐릭터가 소비요정인데. 그렇죠. 소비요정인데 자꾸 돈 아껴 쓰라고. 많이 쓰죠, 예. 내 캐릭터인데.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돈 아껴 쓰라고. 너 아껴야지 잘 산다. 그걸 왜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표현이 있었던. 물고기에 있었어. 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여전히 남아있는 독특한 인사법.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인 이유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밥 먹었다는 게 자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밥 먹었냐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밥 먹었다고 대답하면 아, 이 사람 잘 지내는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런 시대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잔소리 속에.
그럼 저도 하나 네.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럼 저는 이겁니다. 약간 좀, 명수 형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작업 시간을 늘려라. 10시간 이상 작업을 무조건 해라. 약간 아이고. 이런 느낌. 무작정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그만큼의 아웃풋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어른들의 말씀은 저는 좀 잔소리로 들려요. 어른들의 말씀보다 박명수 씨의 말씀. 그렇죠. 박명수 씨의 말씀. 어떤 거죠? 시간이 정성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 예를 들면 농사 같은 경우 시간이 정성이거든요. 아니, 박명수 씨가 그렇게 오래. 네네. 그러니까 머리에 농사 짓거든요. 예. 머리에 농사 짓거든요. 예. 흑채 뿌려서. 네네. 아, 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야 한다는 목표는 동일하죠. 근데 수단은 좀 달라졌거든요. 네. 예전에는 어떤 일을 잘 해내려고 하면 시간 정성을 들이는 것이 그 일을 잘 해내는 수단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창조적인 아이디어 아니면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더 잘 성립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도구인데 옛날 시간이 정성이라는 관습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볼 때 얘는 그냥 놀고 있고 나태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게 돼요.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래퍼들도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아, 이런 잔소리는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이게 무슨 이유지? 분석을 받고 싶은 우리 래퍼. 병호. 일찍 자라는 건 대체 왜 일찍 왜 일찍 자라는 거죠? 맞아. 일찍 좀 자라, 정말. 아, 나도 이거 아직도 듣고 있어. 저도요. 아, 난 진짜.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라. 일찍 자야 되는 건 농사를 짓던 시대는 일찍 자야 돼요. 그렇지. 일찍 일어나야 되는 농사를 지내면 일찍 자야 돼. 우리 전기 없었던 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빛이 있을 때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자연빛이 없을 때 잠 안 자고 너무 늦게 있으면 그렇죠. 자연빛이 있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농경사회도 전달하고 싶은 거군요. 말씀은 그런 거죠. 일찍 자라가 열심히 살자. 이런 말인데 좀 더 부지런히 살자라는 네. 말이군요. 근데 표현이 일찍 자라가 되니까 우리 듣는 입장에선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일찍 자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일찍 자라 왜 일찍 안 자니 여태 안 자고 뭐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었다. 예. 그리고 다음 또 팀. 질문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저는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 방 좀 치워라. 나도야, 정말. 야, 정말. 내 잘 공간만 있으면 돼. 아, 진짜 너무. 나는 불편하지 않아. 저도요, 전혀. 아, 난 집을,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해. 저도요. 깨끗한 뭐가 이상해. 왜 예. 그럴까?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자면 예전에는 당연히 물자가 귀했던 시대가 있었죠. 맞아. 물자가 귀했던 시대는 물건들을 되게 정성스럽게 위치에다가 놔요. 왜냐면 물건이 워낙 귀하니까. 근데 우리 기준엔 뭐 옷만 찾을 수 있으면 되지 뭐 어때라고 하지만 그런 관습을 갖고 계신 분들의 눈에는 이게 물건 아까운 줄 모르는 행동. 맞아. 막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 아니, 난 궁금한 게 병호가 어느 정도 집을 어지럽히나? 이렇게. 저요? 네. 저요 옷 안 걸어놓고 바닥에다 이렇게 그치, 놓는 거. 온 무덤 쌓여가는 거. 옷을 다 바닥에? 저거 불편하지 않냐? 그냥 이렇게 골라? 그쵸. 이 옷 입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그걸 이제 저희는 덮고 자거든요. 이 옷을? 네. 아, 이게 따뜻해요. 그렇지요. 작업실 방이 추워가지고. 나는 집에, 다들 집에 의자 있잖아요. 의자. 나는 의자 등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 옷을 한 개씩 계속 거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서고도. 맞아. 약간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긴 건데 뭐 농사 짓고 물자가 부족하고 이런 거는 그 전 세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틀을 해서 이게 배틀이야. 교수님 생각이 틀렸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틀렸다. 나의 부모님이셨나? 당신도 잔소리. 되게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지적이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고 그 지적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설명들은 래퍼들 기준으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해당되는 관습에서 나온 것들이죠. 근데 사람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관습이나 습관 같은 것들을 이후 세대가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그냥 습관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이런 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거나 중단되거나 다른 거를 변형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사실 래퍼의 정신도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왜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길까? 왜 우린 그걸 왜인지 이유 없는 채로 왜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면 새로운 소재, 새로운 아이디어가 당연히 떠올 거라고. 그러네요. 텔토로네. 너 졌다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부모님에게 밥 먹어라, 밥 먹었냐를 듣지만 아까 처음에 제일 처음 들어오자마자 밥 먹였냐고 물어보지 않았어? 밥을 잘 먹었어요. 밥 먹었지? 네. 밥은 유지장 먹었어? 저요? 네. 저는 하루에 4끼를 먹었어요. 좋아. 결국은 나도 받아들이게 됐네. 그 시대는 아니지만 결국 그 시대 걸 받아서 또 지금 이 세대들에게 또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그렇게 되네요, 이게. 무의식주에 받아들였네요. 근데 사실 잔소리는 많은 것 같은데 다들 이유를 좀 저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중요해. 자, 이유를 알고 있는 잔소리 한번 들어보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놀아 이러시거든요. 맞아요. 나 이 말 진짜 많이 들었네, 진짜. 머리 좀 그만 난리 쳐라. 그럼 옷 거렁뱅이처럼 입고 다니지 마라. 저는 예전에 찢어진 청바지. 네. 가 한참 나올 때였어요. 많이 입잖아요. 할머니가 다 꾸며놨어요. 찢었다. 진짜로. 괜찮네. 부모님들이 되게 스마트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저는 가사도 핸드폰으로 쓰고 그다음에 모든 친구들과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고 다 핸드폰으로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핸드폰 하면은 논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공감해. 제가 맨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기는 하지만 그럼 냉정하게 우리끼리가 툭 터놓고 얘기하자. 가사 쓰는 게 몇 분이면 게임은 몇 분이야? 솔직히 말해. 자, 솔직히 말해보자. 5대5라고 해둡시다. 5대5라고? 자, 그러면 친구들과 채팅하는 시간과 가사 쓰는 시간. 그것도 5대5라고 해둡시다. 그럼 너는 엄마 말이 많다. 좀 많이 보네. 이미 답변이 여기서 끝났어. 저기까지 안 갔어. 여기서 끝났어. 그렇네. 자, 제가 핸드폰 없이 살아보기 했거든요. 어때요? 처음에는 진짜 약간 금단 현상처럼 불안하죠.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환청이 들려요. 진동 소리가 들려요. 정말요? 전화가 막 오고. 예. 근데 이제 딱 이틀 정도 지나면 갑자기 하늘이 보이고 옆에 있던 책이 보이고 그래서 책을 또 한두 개 읽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보이고 대화를 하게 돼요. 저도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그런 속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신기하지 않다면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없던 시절을 한 30년간 살다가 중간에 컴퓨터가 생겨서 컴퓨터가 중간에 생긴, 이용하게 된 미디어라고 하면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미디어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전화번호를 하나도 못 외우거든요. 못 외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안 쓸 때는 전화번호를 잘 외웠어요. 보통 사람들이 100개씩 외웠어요, 100개씩. 몇십 개를 외우고 다니고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었던 기억력을 참 감퇴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막 얘기하다가 보니까 문자로 주고받다 보니까 전화통화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 가끔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은 그 시절 나름대로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과거를 좋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었는데 지금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드시는 순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으면 부모님도 자기도 모르게 화가 덜컥 나실 수도 있는 이 차이죠. 네, 부모님의 그 시대를 조금 이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효동이. 예, 이 시대를 바탕으로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이거를 딱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 어른을 완전 나쁜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조차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어른은 어른만의 그런 또 삶에서 나오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거고. 것들 때문에 이제 또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쵸.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남남인 경우에는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서로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남남이면? 네. 근데 가족은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안 만날 수가 없고. 근데 가족이라는 건 희한하게 서로 다른 시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그건 돌발 상황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자기 경험에 기반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한 집에 있을 수밖에 없고 부딪히고 근데 다른데 빈번하게 부딪히니까 사실은 자녀 세대가 어느 정도 자의식이 생겼을 때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갈등이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갈등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가족에서 또 하나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몰라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친구들과는 더 대화를 많이 하지만 어느 사이인가 자의식이 생기고 사춘기를 통과하고 나면 잘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우리가 같은 식구기 때문에 그 때로는 얼굴이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습관도 비슷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우리는 식구지만 가족이지만 의외로 서로를 잘 모를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이전